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네. 이란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걸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이 호데이다 항구가 굉장히 중요한 항구입니다. 어떤 면이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로서는 튀르키예가 굉장히 불편한 전쟁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갑자기 세계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있었는데 그게 불발이 됐나 봐요. 근데 협상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무슨 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 대사관이 뭐 대피를 하고 갑자기 자극적인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정확하게 불발은 아니고요. 네. 마지막 채택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핵심 상황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네. 이란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마지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협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절대 이란 내에서 우라늄 농축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란은 아니다, 우라늄 농축은 주권국가의 권리다. 우리가 핵폭탄을 만든다는 것도 아닌데 농축을 왜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실갱이를 벌이고 있고요. 마지막에 결정이 곧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주변 국가에 있는 미군들의 가족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대피령을 내린 거죠. 그럼 그 무슨 말이냐면, 대피령 내린다는 얘기는 미국이 뭔가를 할 거고, 그럼 거기에 반격이 있을 거에 대비해서 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공격까지도 불사를 하겠다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그 협상이 깨지게 되는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수순, 네. 그게 실제로 벌어질 것보다도 미국이 이란에게 취하는 압박이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그걸 분명히 했거든요. 2달 내에 핵협정이 안 될 경우에는 네. 그러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이란에게 우리가 빈말한 거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라. 네. 예.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 보면은 이스라엘도 이란을 공격할 준비가 완료됐다, 이런 뉴스들이 네, 나와서.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그 얘기했어요. 이스라엘도 입장은 뭐냐면요, 이란이 이란 내에서 우라늄 농축은 절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우라늄 농축 안 되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는데, 우리도 우라늄 농축 못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도 국가적인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그 과제로 삼는 게 우라늄 농축이라도 할 수 있게 얻어내자. 핵미사일, 핵폭탄 개발은 어렵더라도.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연료를 사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처럼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이란이 농축하지 말고 사와라. 밖에서 갖고 와라. 예. 그리고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란과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원자력 개발을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도 농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같이 묶어서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이들 나라에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란은 그 시설 만드는 거 우리 좋다. 그런데 그 시설이 우리 이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이란이 이란 땅에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미국은 안 된다. 이스라엘도 안 된다. 이란은 우리의 주권국가의 권리다. 여기에 지금 협상에 우리가 우리의 핵 자주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게, 현실적으로 핵무기는 없어도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완성을 해놓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란도 그런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이란이 원하는 거예요. 이란은, 야,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핵 농축을 왜 못하냐. 우리가 이를테면 핵 농축을 20%, 60%, 70%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낮은 수준이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핵폭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주권 국가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뭔 소리, 니네 핵 만들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핵농축을 못한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결렬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순은 뭔가요? 이란의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서 끝까지 버티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정말 아주 험악한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최악의 경우는 말 그대로 결렬이 됐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킨다. 그러면 공격을 하겠죠. 핵시설에 대한. 예. 그러면 이란은 맞고만 가만히 있느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면 이란도 공격을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란이 최근에 압박 수위를 뭐로 높이냐면, 야, 이스라엘,
우리 니네 핵시설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우리 때려? 그러면 우리도 너 거기 아니까 그거 때릴 거야. 이스라엘의 핵시설도 이란은 공격할 수 있다. 네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이 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동네가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럼 동네만 불바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것 전 같은데요. 세계가 심각한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촉즉발이군요. 이게 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극적으로 만약에 된다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 발씩 양보를 해서 그래 그러면 이란 니는 농축해. 예. 그럼 이란이 우리 농축을 하는데 트럼프 너 있을 동안은 우리가 안 할게.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1년, 2년은 우리가 보류할 수 있다. 네. 농축만 초기화한다면 우리가 방장하자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이란 쪽이 좋게 컨소시엄을 이란 땅에다 하되 국제사회가 감시하는 거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란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강대강으로 간다는 얘기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최악의 경우죠. 하여튼 그래서 그러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미국의 이라크 대사관 인력들을 좀 철수하고 있다. 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이스라엘이 같이 지금 덩달아서 지금 뭐 그런 어떤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공격할 준비가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이걸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이건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으로 봐야 되나요? 이거 자꾸 확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이 핵농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공격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참아라. 참아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그런다. 그 이제 이스라엘이 약간 톤 다운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안 될 경우에 공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왔고요. 그런 게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또 좀 사이에 조금 뭐 이격이 생겼냐 할 때는 뭐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스라엘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핵 협정이 됐는데 네. 이란이 핵 농축하는 걸 허용한다면 그건 우리가 굳이 그거를 핵 협정은 미국과 이란의 협정이니까 우리가 지킬 필요 없지 않느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그 마지노선이 이란의 핵 농축이에요. 네. 핵 농축을 한다면 우라늄 농축한다면 우리는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렇군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란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강경 노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최근에 나온 말들 보면은 이란 핵시설 공격은 옵션에서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네. 분석도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보다는 말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전쟁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주변 아랍 국가들도 전쟁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당연히 끌려 들어가도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쓰는 지금 뭐 대사관 직원들 뭐 대피시키고 뭐 이런 것 가족들 대피시키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정말 준비를 하는 거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고요.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걸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떤 결렬이 되면 진짜 공격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기분 나쁜 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끝에 가가지고 물르더라. 그렇죠. 그 얘기를 많이. 예, 듣고 트럼프 있어요. always chickens out 그러잖아요. 뭐 타코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어쩌면 또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근데 보여준다라는 게 파장이 너무 커요. 그렇게 되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란이 맞고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란은 오랜 경험에 따라서 맞고 참고 있으면 더 때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란도 때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급격하게 이쪽 지역이 불안해지겠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어떤 강경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면 다른 중동 국가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중동 국가들은 계속 이란에게 압박을 하고 있죠. 제발 하지 마라. 핵 협정 해라. 근데 사실은 4월달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장관이 갔어요. 예, 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핵 협정을 꼭 타결을 하자.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 공격한다. 네. 예, 그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최악의 경우에는 무슨 분명히 공격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우라늄 농축 문제니까. 네, 그렇군요. 하여튼 협상이 좀 잘 완료되기를 네. 완료가 돼야죠. 안 되면은 진짜 이거는 바라야 할 수밖에 없겠네. 예,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안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역에서 수입하는 석유가 우리 하루에 쓰는 게 70%거든요. 그렇죠.
그거 엄청나네요. 근데 진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가 봉쇄되고 뭐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이건 계속 나왔던 네, 얘기잖아요. 아직까지 뭐 봉쇄된 적은 없는데요. 항상 이제 최악의 경우 봉쇄된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데 봉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쪽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란이 뭐 교전에 참가하고 이번에 미국과 그렇게 된다면은 전 세계가 오면 바로 그게 유가에 반영될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뭐 하루 만에 그냥 4%씩 뛰었다고 WTI가 네.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근데 이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은 항상 강경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제 그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라 이걸 이제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끝내진 않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것을 사석에서 한 얘기인 적은 있었는데 공적으로 그걸 한 적이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공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면이 안 서는 게 자기가 대통령 되면 바로 가자 전쟁 끝내고 우크라이나 전쟁 다 끝낸다고 그러는데 둘 다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자라도 끝내야 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지금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거 했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무기 수출 중단해 버렸잖아요. 무기 지원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는 중단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계속 그러니 말로는 압박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네타냐후 총리의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지지한다. 그런데 네타냐후는 좀 이런 느낌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 기본 틀, 뭐 위트코프 프레임워크, 네, 요것을 계속 그 강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인질 석방, 휴전 협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데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떤 그러니까 의미입니까? 위트커프는 중동 특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전략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원래 부동산 업자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근데 굉장히 이렇게 딜을 잘 하시는 분인 협상을 것 같아요. 잘하니까. 네, 협상을 잘하고 그래서 맡겨 본 거고요. 근데 이분도 일하라고 할 때도 굉장히 온건파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조율을 해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분의 특징은 매파는 아니에요. 네. 매파는 아니고 좀 약간 비둘기파 같은 느낌이고요. 매파는 행정부에서 예를 들면 마코 루비오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파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위트커프가 이렇게 이 타협의 기술을 하는 거를 이제 믿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율을 하면서. 예. 근데 어떻게 이거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다 걸리는데요. 하마스가 물러서진 않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하마스는 휴전을 한 다음에도 자신들이 계속 기득권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마지노선은 뭐냐면 하마스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더 이상 통치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이 두 개가 서로가 맞지 않는 조건이죠. 아, 그렇군요. 네. 참 이게 어렵네요. 이쪽 하여튼 그 처음에는 그 모두가 말씀하신 대로 타코? 네, 타코. 네. 그 증시에서도 타코랠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타코랠리.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싹 수그러드는 모습에 예, 막판에 의해서 항상 막판에 그런다. 증시가 튀어오르니까 타코랠리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근데 어떻습니까? 이 전에 트럼프 대통령 뭐 거기를 휴양지로 만들고 미국이 뭐 관리를 하고 하여튼 뭐 충격적인 말들을 많이 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다 흐지부지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 지금 현재 뭐 되는 건 하나도 없죠. 예. 다만 그때하고 달라지는 거는 지금 더 많이 파기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더 나중에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더 이스라엘이 파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사실은 가자 지역이 어떻게 끝날지는 정말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 전문가가 와서 대화를 한번 나눠봤거든요. 네. 예, 안보 전문가가. 근데 그분도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첫 마디가 뭐냐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거 내일 또 바뀔지 모릅니다. 예, 이거 제가 한 말하고 안 되고 내일도 다르게 될 수 있으니까 한 치 앞을 내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저희가 간혹 듣는 뉴스로는 이스라엘 국민들도 네타냐후에 대해서 정말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 뭐 데모가 일어나고 있다, 전국적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권력은 아주 공고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그래 알았어. 나 그러면 전쟁 그만둘게. 그러면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네.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당파 사람들이 그러면 실망해서 나가버릴 거고, 그러면 연정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거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 선거를 다시 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패배할 것이냐. 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다. 아, 다시 또 승리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거를 해서 네타냐후가 반드시 실각을 할 거라고 믿는 것도 불확실하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비용만 더 많이 든다, 선거아니라고. 예,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가자전이 빨리 끝나야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협상도 잘 될 것이다. 이제 네. 이런 말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아주 전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완성이 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서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는 잡아서는 오히려 더 낭패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을 하면 우리가 바로 너희하고 수교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최소한 전쟁이라도 멈춰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에게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전쟁은 빨리 끝내고 그래야지 사우디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데 왜 한군 기회를 놓치냐 이거죠. 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수교가 지금 아직은 안 돼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안 돼 있죠. 네. 이게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뭐가 달라지나요? 된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이쪽 지역이 평화의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3년에 나왔던 하나의 그 경제 회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 그 아이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인도에서 물건을 실어서 그거를 푸자이라 항구,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에 내리면 푸자이라 항구에서 기차를 태워서 그거를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물건을 내려서 네. 거기서 다시 배로 유럽으로 뿌리는 거. 그게 완성이 될 수 있죠. 네. 왜냐면 이게 적성국 같기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 그 관련된 그 물류에 통과되는 모든 나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그렇죠. 수혜가 되는. 예, 이거 사우디아라비아로 치면은 뭐 근로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싱가포르이 되는 거죠. 싱가포르이 말라카이브에서 들어와가지고 기착출해서 돈을 벌듯이. 네. 예, 서로 다 윈윈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윈윈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양쪽이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이가 나쁜데 기차가 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기차 가다가 폭발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공생 공존하는데 중요한 틀이 되는 거죠. 사우디가 만약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다면. 그런데 그렇군요. 사우디가 현재로 손을 못 잡아요. 팔레스타인 문제를 저게 두고 그렇죠. 손을 잡는다 그러면 사우디 사람들이 그 국왕이나 왕세자에게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주변 국가들도 그럴 거고요. 국민들도. 근데 어쨌든 뭔가 스무스하게 잘 이렇게 타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자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격 준비가 끝났다. 핵시설 공격할 이런 말들이 자꾸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니까 이제 참 이게 과연 될까? 이 두 나라가 수교하는 게 이런 회의가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공격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4월달에 이란에 가서 핵협상 빨리 해야 된다. 이 실패하면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우리 사우디 영공은 못 갈 거다. 우리가 막을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제발 좀 해라.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루트에 아랍 국가들의 영공을 쓴다면 이란이 그건 그 아랍 국가가 자기를 공격항으로 간주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못 지나가게 하겠죠. 그래서 참전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격하는 거에 따라서 이란도 반격을 할 거고. 네. 그러면 아랍 국가들도 불필요하게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전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지역엔 쉽게 말하면 지역전이 크게 벌어질 거고. 지금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란을 공격하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 참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후티는 이란이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리는 나라를 후티는 또 때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역의 불바다가 되고요. 이란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이란에 엄포를 놓으니까 이란도 최근에 이스라엘에 엄포를 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우리 니네 핵시설 알고 있어. 우리 다 확보했어. 우리 니네 건들 수 있어. 니네 건드려봐. 우리 건들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긴장 관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걸로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은 안 하나요? 그 핵을 사용할까에 대한 걱정. 그러면 보통 이렇게 조심하지 않나요? 근데 그것까지 걱정하면서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어떻게 끝이 어떻게 됐든 그냥 계속 예, 발전을 왜냐면 한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핵을 함부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예, 뭐 그럴 것 같았으면 러시아가 이미 썼겠죠, 우크라이나한테. 알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미지가 그런가요? 러시아보다도 더 강경한 어떤 입장을 보일 수 있는 게 이스라엘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네. 워낙 강경한 모습을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보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 전혀 세계가 원하지 않는 방식을 막 선택하기도 하고 네, 근데 핵은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 네, 그렇게 네. 되면 진짜 그렇죠.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끔찍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 호데이다 항구를 직접 타격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이 호데이다 항구가 굉장히 중요한 항구입니다. 어떤 면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예멘에 여러 재앙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난민들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국제적인 원조가 들어오는 항구가 이 호데이다 항구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막히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물자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예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기근이나 이런 게 시달린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은 왜 여기를 이 중요한 곳을 때리느냐? 이 항구를 이용해서 인도적 지원물품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 후티 반군이 여기를 장악하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무기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무기가 어디에 쓰느냐? 결국 이스라엘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겠다는 해서 호데이다 항구를 지금 계속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드는 생각이 지금 우리 그 후티 반군 네. 뭐 예멘 자체가 경제력이 너무 좀 어려운 나라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후티 반군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금 사정 이것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끊임없이 무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구해서 사용하고 하는 그 배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을 전부 다 그 주변 국가들이나 미국이나 이쪽은 다 이란이라고 봅니다. 얘네들 힘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무기를 구할 수 없는데 네. 어디서 나오냐? 네, 이란이 지원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뭐 무력 엄상은 없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란은 자꾸 부인해도 후티 반군하면 이란으로 연결을 하는 거군요. 네. 이란의 위성 국가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위성 그러니까 대리 조직으로. 대리 조직, 네. 위성 조직. 자, 근데 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해상과 공중 봉쇄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어쨌든 타국이잖아요. 네. 국제법상으로 뭐 문제는 없나요? 그런데 지금 뭐 국제법이고 뭐고요. 하긴 그쪽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뭐 예멘에 있는 그 후티 반군도 주변에 그 안전하게 항해하고 있는 배들 다 납하고 있으니까 이미 뭐 국제법은 여기 다 사라진 거고요. 그래서 압박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좀 화가 나는 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예, 미국이 해야 되는 건데 미국이 안 해요. 왜냐면 미국은 그 후티 반군과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후티 반군이 미국 공격 안 합니다. 그래요? 예,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 미국이 후티 반군하고 평화협정을 맺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냐면 아니 지금 후티 반군이 우리 공격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안 되지 않느냐 막 그러니까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야 우리가 후티 반군과 평화협정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럼 우리 문제다 얘기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양국이 약간 사이가 약간 벌어진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약간 달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은 우리 미국 시민권자가 70만 명이 있는데 네. 만약에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 미국 시민권자가 다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예, 그런 식으로 약간 무마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주축이 돼서 후티 반군을 공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후티 반군이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날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후티 반군을 왜 날리느냐? 후티 반군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얘기했잖아 이스라엘. 니네들 가자 전쟁 끝내면 우리 안 해. 이게 다 가자로 또 연결되는군요. 그래서 니네 봤지? 니네 그때 잠깐 가자하고 휴전할 때 우리가 공격했냐? 안 했잖아.
우리 그럼 왜 공격해? 너 지금 가자 공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공격하는 거야. 가자 그만둬. 이게 조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후티 방군은 어떻게 하냐면 돌쇠예요. 돌쇠. 돌쇠 어떤 의미로? 무식한 말을 걸? 하면 말을 하면 그대로 해요. 아. 계산 안 합니다. 네. 가자 공격했어? 아 그럼 우리 해야지. 예. 가자 공격 안 해? 그러면 안 해. 아. 예. 원래 강자가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아닙니다. 약자. 약자가 더 잘 지키는. 사실은 후티 방군이 약자거든요. 네. 그런데 약자 같지 않는 약자이기 때문에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후티 방군은 그냥 못 말리는 겁니다. 이란도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후티 방군 우리 말 안 듣는다. 네. 예. 우리 말 안 듣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후티 반군은 도대체 가자가 뭔 상관이길래 자기네 그 국민이나 아니면 그 조직원이나 잘 먹고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다들 보면 네. 그러한 경제에는 신경 안 쓰고 가자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후티 반군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시온주의 정권. 예, 그래서 후티 반군은 5가지 행동 강령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알라는 가장 위대하시다. 예. 두 번째는 미국에게 죽음을 반미고요.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아. 그리고 유대인에게 저주를. 끔찍하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슬람의 승리. 이게 5가지가 얘네들의 구호예요. 네. 거기에 반미, 반이스라엘, 반시온주의, 반유대주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가장 비이성적인 과거의 그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구축하려는 나라가 이슬람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아 그렇군요. 예, 굉장히 강경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는 뭐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될 때까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상 봉쇄 작전, 뭐 공중 봉쇄 작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또 그 배와 비행기들이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럴 여력이 있나요? 여력이 없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 이거 역시 엄포. 예, 그런데 다만 이스라엘이 이번에 호데이다 항구를 때렸을 때 비행기로 안 때리고요. 해군이 이용해서 해군에서 함상에서 미사일을 쐈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해군 작전을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판단합니다. 아, 근데 이스라엘은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방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야, 진짜 엄청난 군사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는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미국의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후티 반군, 네. 홍해 항로를 계속 이제 위협하고 있잖아요. 이 전략적 의도는 아까 말씀하신 그냥 단순한 건가요? 가자? 네, 가자입니다. 의도는 뭐 이것저것 없고.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단순한 거냐면요. 사실 지금 홍해로 배들이 못 들어가서 네.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이집트거든요. 아, 그래요? 스웨즈 운하가 거의 뭐, 아, 그렇겠네요. 네, 스웨즈 운하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뭐 1년 이상 배가 못 들어오니까 지금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15일 더 걸려서 돌아가잖아요. 희망봉으로요. 네, 희망봉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집트한테 미국이 이집트한테 야 너네들 후티 반군 때문에 배가 못 들어가니까 같이 공격하자 후티 반군을. 네. 이집트의 공식적인 입장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가자 휴전해. 가자 휴전하면 쟤네 공격 안 해. 그 단순한데 왜 더 확전을 하냐? 예,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아. 이집트도 괜히 후티 반군 건들고 싶지 않아요. 네. 예. 그게 건들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가자니까 가자 휴전하면은 후티 반군 쟤는 공격 안 할 거고 그러면 배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이집트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수입이 떨어지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요즘은 좀 뉴스에서 사우디가 그 역할을 대체하는 것 같긴 한데 과거에는 그 중동의 맹주하면은 그냥 이집트 이게 먼저 나왔었잖아요. 가장 강한 나라로. 가장 강한 나라였고 가장 문화적으로 앞선 나라였는데 근데 이제 석유가 안 나고 그러니까 아. 예,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거죠. 그럼 지금은 그 이집트가 중동에서 미치는 영향력 이런 거는 크지 않은가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는 크지 않은데 사실 근데 그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군대가 많은 자국군들은 많죠. 왜냐면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인구가. 네. 그런데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주변 국가들이 이집트보다 훨씬 더 국민 소득도 높고 부자지만 국방력으로 본다면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이 중동 아랍 산유국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국군으로 구성된 군대를 만들기 어려워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국방 개혁을 하고 있고, 예, 국방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군을 다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요즘 뭐 나오는 뉴스 보니까 이집트에서 한국 그 경공격기 네. 뭐 FA-50인가요? 그 100대를 구매할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가 막 나오던데 네. 그래서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집트의 군사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이집트는 다른 것보다도 지상병력은 좋죠. 지상병력은. 예, 지상병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상병력을 채울 수 있는 인구 조건이에요. 근데 아랍 국가들은 그게 아직 안 돼요. 네. 우리하고 인구는 5천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각 나라들이 자국민들이 굉장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군을 자국군으로만 하기가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주 정예 지상군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뭐 방어 능력도 뛰어나지만은 뭐 전투기, 전함 뭐 진짜 강하긴 강한 것 같은데. 뭐 이스라엘은 사실은 국가 자체가 다른 나라하고 생긴 게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 국민이 사실은 군인화가 돼 있고 예비군 중심으로 가 있고 네.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후티 반군의 무기 운송로다 해가지고 그 항구 공격하는 이런 네. 것들. 근데 이게 결국은 국제사회가 또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미국도 그렇지만 그래야 또 지원이 되고 어떻습니까 반응은? 사실은요 지금 빨리 이스라엘이 전쟁 끝내길 바래요. 아 다들. 예. 이스라엘이 지금 약간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 외톨이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또 강점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하마스를 빨리 제어하는 거다. 네. 예, 그러면서 계속 밀고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끌수록 이스라엘에게 안 좋긴 한데 또 시간이 오래 끄니까 어떻게 되니까 전 세계가 자꾸 잊어버려 관심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쟤네들 이야기로. 또 싸우네. 뭐 내부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가 됐든 뭐 여러 나라들이 예멘 후티 반군 이쪽하고의 전쟁 또 가자에 대한 문제 이러저런 것들 때문에 그 참전하거나 못합니다. 그럴 가능성 저는 안 합니다. 뭐 안 우리 합니다. 제3차 중동 전쟁 뭐 걱정했었잖아요. 절대 못해요. 안 해요. 그래요? 예, 주변 거다 안 합니다. 만약에 그걸 하려고 그랬었으면 이미 하마스 할 때 다 했겠죠. 팔레스타인 문제. 근데 하마스하고는 이미 다 친한 국가 하나도 없고요. 이 문제들에 굳이 아랍 국가들이 끼어들려고 하질 않아요. 이유가 있나요? 과거에는 막 정말 열성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느슨해진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전쟁을 시작한 축이 하마스지 않습니까? 네. 하마스를 좋아하는 아랍 국가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랍 국가들이 다들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그러지만 이슬람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네. 하마스가 생각하는 이슬람과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이 생각하는 이슬람이 달라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모든 국가들이 하마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카타르나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합전선을 구축해가지고 하마스를 지원해서 이스라엘과 싸운다?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한 지도 좀 몇 년 됐잖아요. 네. 이 하마스, 그 다음에 헤즈볼라, 이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그 세력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안 좋죠. 왜냐면 가장 안 좋은 건 지금 헤즈볼라가 안 좋은데요. 헤즈볼라 공격을 받고 어떤 보고서에서는 90년대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헤즈볼라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란의 지원이 예전처럼 쉽게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있는 곳이 레바논 남부잖아요. 네. 근데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시리아를 거치지 않고서는 못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시리아를 통해서 이란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친이란 시리아 정부가 작년 12월 8일에 무너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란이 더 이상 레바논에 쉽게 무기나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루트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헤즈볼라는 고립돼 있죠. 그렇군요. 예.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그다음에 하마스 관련해서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싹을 완전히 도려낸다 하늘 정도의 계속 공격을 할 걸로 봐야 되나? 아니면 이 정도면 그냥 만족한다라고 이게 좀 빠지는 쪽으로 갈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얘기는 가자를 언제 휴전할 것이냐면 하마스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그러면 목표가 분명하게 뚜렷하군요.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게요. 하마스가 더 이상 집권할 수 없고
더 이상 가자에서 활개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 될 때까지는 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보통 이러한 전쟁들 때문에 계속해서 테러 조직들이 막 커지고 막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이 중동 쪽에서 가장 큰 테러 조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테러 조직이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테러 조직이 움직이기는 어렵고요. 아마 이스라엘이 가장 지금 불편한 조직이라고 할까 국가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예, 튀르키예가 가장 껄끄러운 상태예요. 왜냐하면 튀르키예가 시리아를 상당 많은 부분에서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테러 조직이라기보다는 지금 튀르키예라는 국가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튀르키예는 또 나토국이기도 하잖아요. 네. 참 애매한 나라 같아요. 지금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들어보면은 입장이 뭐예요? 튀르키예는? 튀르키예는 원래는 튀르키예가 2003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으로 가는 나라였거든요. 네. 그런데 유럽으로 가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2003년에 집권한 에르도안 총리가 지금은 대통령이죠. 네네.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그래서 튀르키예는 과거에 유럽으로 가던 길들을 일단은 정지를 하고 반면에 근대화 이전에 영광된 제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던 땅이 팔레스타인이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현실성은 약간 떨어지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자꾸만 이제 그 우리의 목표는 팔레스타인의 아크사 서원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들으면 굉장히 도발적이죠. 아, 그렇군요. 예. 아, 이게 그냥 종교가 연결되니까 이게 이성적인 어떤 판단? 그 결정 같은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현 튀르키예 정권이 무슬림 형제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 무슬림 형제단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하마스예요. 그래서 튀르키예는 뭐 지금 현재 뭐 그렇다고 해서 튀르키예가 하마스를 지원하는 건 아닌데 심정적으로는 다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튀르키예가 굉장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요즘 또 조용한 것 같긴 한데요, 뉴스에서. 시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시리아는요, 거의 뭐 54년 동안 지배해왔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 반군 중에서도 이슬람주의자 반군이 정권을 잡은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 예, 그래서 미국이 제재도 좀 풀어줘서 좀 살만한 것 같고, 그런데 이들은 튀르키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이들과 지금 시리아와 수교를 했는데 이 시리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임시정부가 시리아의 전체 땅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북부 쪽은 튀르키예와 쿠르드가 장악하고 있고요. 네. 남쪽은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정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세력을 장악하고 있고 사실은 중간 지역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가 지금 3분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리아가 정말 온전하게 예전처럼 온전한 국가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들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요즘 뭐 시리아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 보니까 그때 원리 회교주의자라고 그래서 점점 그동안 자유롭게 했던 시리아 국민들,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지는 거에 대한 시리아 내부의 반응, 뭐 불만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불만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정권 잡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처형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립에서 5년 동안 지배를 할 때.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시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시리아 그전 정권은 54년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긴 했지만 종교 갖고 괴롭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권은 똑같은 독재인데 얘기는 종교 갖고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독재 나쁘지 않느냐? 나쁘다, 독재. 그래서 먼저 정권은 쓰레기차다. 근데 쓰레기차가 가니까 조금 깨끗한 차가 올 줄 알았는데 똥차가 왔다. 네. 예, 그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권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교관을 상대방에 강요를 해요. 그리고 네. 그 강요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들은 처형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믿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시리아가 핵무기가 있었나요?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이 핵시설, 뭐 원자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IAEA에서 사찰한다, 뭐 이거 허용을 했다 이런 뉴스가 네, 좀 핵시설이 최근에 나왔던데.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핵시설이 영변과 굉장히 비슷했다. 아,
왜냐하면 영변과 왜 비슷하냐면요. 영변도 전력 생산 시설이 아니거든요. 네. 예, 이것도 전력 생산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 파악해서 이스라엘이 파괴를 했죠. 아. 키바르라는 곳에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쉬쉬쉬 했는데 이제 그 흔적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IAEA가 사찰하고 싶다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는 지금 국제사회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왜 잘 보이냐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건 자기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네. 과거 정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 과거에 시리아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폭격했던 경우가 있었군요. 네, 이스라엘이 딱 두 나라를 폭격했거든요. 핵시설을 이라크 폭격했고요. 네. 그다음에 시리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란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이미 과거 네. 했던 경력이 있어서 네. 별거 아닐 수도 있겠군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의 핵시설은요, 가동하고 있는 그 원자력 시설을 그냥 때렸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방사능 누출 등 이러지 않나요? 예, 그건 노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걸 때렸고, 그 다음에 시리아 거도 알키바르 원전이라고요. 예, 거기도 그냥 때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영변 시설과 같은 거다. 아. 그래서 북한과 시리아 연계설, 그다음에 북한과 이란, 시리아를 연계해서 악의 축으로 봤던 그걸 다시 한번 증명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랬었군요. 네. 아, 이런 얘기를 또 들으니까 아, 이스라엘은 진짜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드네요. 네, 이스라엘이 그 상상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아, 우리는 미국의 허락을 받고 하지 않는다. 네. 우리가 필요하면 때린다. 왜냐하면 미국한테 우리가 때리겠다 그러면 미국이 절대 못 때리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때린 다음에 통보한다. 네. 참, 왜 중동이 화약고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네요. 네, 이제까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